Directed by Show Park. 파도 영어로 입이 터졌당. 지난 오리엔테이션 4강에서는 문장의 기본형을 살펴봤는데요. 문장의 기본형은 단순하고 규칙성을 띠고 있다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덩어리 기호 안에 파란색 공이 딱딱딱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파란 공이 들어가는 위치는 어떤 위치냐, 이겁니다. 이거. 야 쇼박, 너 핵심 한 가지만 꼽아봐. 만약에 그런다면 저는 이걸 하나 꼽겠습니다. 파란 공이 들어가는 위치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위치다. 중요한 정보, 이겁니다. Show Park's Pado English. 오늘 강의 제목은 왜 파도인가죠. 왜 파도인가. 파도. 지금까지는 파도에 피읍자도 안 나왔잖아요. 쇼박의 구구단 파도영어 입문편에서 왜 파도영어인가 궁금하셨죠? 드디어 이제 파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도.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은 왜 파도인가입니다. 방금 전에 파란색 공이 뭐라고요? 중요한 정보라고 그랬죠? 네. 오늘 강의를 펼쳐나갈 그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끌고 오는 땡땡땡땡 네 글자 핵심어는 뭐죠? 한국인에게는 취약한 뭐죠? 위치 감각. 그래서 위치 감각을 강력하고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터득하기 위해서 동원된 도구가 뭐다? 그 덩어리 기호고, 그 덩어리 기호가 1번 덩어리, 2번 덩어리, 3번 덩어리 이렇게 조립된 것이 문장의 기본형이고, 파란색 공이 딱딱딱 들어간 위치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단어가 들어온다. 그게 파란색 공이다. 이거였잖아요. 실제 영어 문장에서는 볼드체로 되어 있는 그 단어.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go, wait, English, eyes, write 이런 단어들이요. 오늘 5강 교재를 보게 되면 박스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치 감각 플러스 파도 타기 감각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겁니다. 분명한 우리의 공략 목표, 위치 감각을 터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면 되는데요. 그 위치 감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 이 파도 타기 감각입니다. 이게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새로 등장하는 두 가지의 표시들이 또 있죠.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거기 파란색 공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파란색 공 안에 뭐라고 적혀 있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우리 음악 시간에 많이 해봤잖아요. 그 중에서 미미파라고 적혀 있는데요. 미미파.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음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한국어는 억양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억양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영어에 비해서는 그냥 직선으로 그냥 쭉 간다. 이래서 없는 것처럼 느끼는데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 기본음이 뭐냐면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레음으로 보통 얘기를 하죠. 물론 개인차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그 개인차도 있고 또 지역적인 어떤 방언 이런 거를 봤을 때에는 편차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뭘 보죠? 북극성이라든가 나침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정남쪽이니 뭐 정동쪽이니 또 북극성을 보게 되면 북쪽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헤매던 길을 찾아갑니다. 근데 실제로 그 방향을 따라서 쭉 간다고 그랬을 때 직진 도로가 깔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은 뭐 바위도 있고 그럼 돌아가기도 하고, 또 울창한 나무 숲을 만나면 거기 들어가면 막 가시에도 찔리고 막 이러니까 옆길로 살살살살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 뭐 정남쪽이면 정남쪽 하나의 방향을 보고 가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파도 타기 감각을 익힐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기준점을 꽉 잡고 가는 거죠. 하나의 기준을 잡고 간다. 요거 하나만을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레음으로 간다. 근데 사실 레음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기준을 하나 잡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레음이다 딱 잡으면 이 원어민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높이보다 좀 높죠. 높죠. 네. 그래서 그걸 미음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 음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 한 음을 더 높일 때에는 파음이 되는 거죠. 교재 그림을 다시 보실까요? 거기 파란색 공이 딱딱 들어와 있는데 그 위에 파도 기호가 있죠. 파도 기호. 거기 파란색 공을 한번 봐주세요. 파란색 공. 이 파란색 공이 뭐라고 그랬죠?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단어다 그랬잖아요. 이 파란색 공이 즉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낮고 약하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높고 강하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뻔한 거죠. 그렇죠?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파란색 공이 파도를 타는데 즉 음을 높여서 말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 그래서 그 위에 뭐가 돼 있죠? 파도 기호가 있죠. 파도 기호. 파도 기호가 있고요. 그럼 이 파도의 음 높이를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이것도 역시 기준점을 잡고 가는데요. 아주 단순합니다. 가장 낮은 음을 저음, 중간 음을 중음, 높은 음을 고음이라고 했을 때 한국인의 기본 음을 레음으로 설정을 했을 때 그거보다 하나 높은 음을 미음,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레음이기 때문에 이건 연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더 단순화시켜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음악 시간에 오선지라고 들어보셨죠? 5개의 선이 쫙 돼 있는 오선지. 그럼 오선지를 어떻게 다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를 줄이겠습니다. 저음, 중음, 고음 3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2개를 버리겠습니다. 근데 한국인의 기본음은 도, 레, 레음이기 때문에 이건 연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음에 해당되는 1개의 선도 맞아 없애겠습니다. 그럼 뭐만 남죠? 중음과 고음이 남죠. 그 중음이 미음입니다. 미. 그리고 고음이 가장 높은 고음이 파입니다. 파. 요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도를 타는데 우리가 음을 높여서 말을 할 때 음 높이는 딱 2개만 남는데요. 그게 뭐냐? 한국인의 기본음 레음보다 한 음을 올리는 미음, 그것보다 좀 높게 말하는 파음, 미, 파죠. 미, 파.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훈련 목표가 명확히 세워졌습니다. 심플하죠?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파란색 공, 이것이 기준이 되고 문장 중간에는 미음이 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문장 맨 마지막에 오는 그 단어는 한 음을 더 올려서 파음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변형되거나 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나 이 복잡한 숲속에서 헤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북극성 하나를 보고 방향을 찾아가듯이 이 기준점만 딱 잡고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마주치는 약간의 그 변화되는 상황들은 우리가 순간순간 대처하면 된다는 거죠. 이러한 기준점이 없을 때에는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문장들 그때그때마다 그 파형을 익히고 말이죠. 막 성대모사하고 막 너무 힘듭니다. 그럴 필요가 없이 단순한 기준점만 딱 잡고 한 며칠만 저와 함께 훈련을 하게 되면 파도를 잘 탈 수 있습니다.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원어민한테 인정받을 정도로 파도를 잘 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 미, 파죠. 미, 미, 파. 요걸 딱 기억하시고요. 내가 평소에 나는 한국인이고 난 평소에 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음, 두음을 올려서 말을 한다. 한음, 두음 정도로 올려서 말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마음을 잡수시고 영어 문장을 뱉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뱉을 거냐? 예를 들어서요. 문장의 기본형 예를 들어놨습니다. 1번 덩어리, 2번 덩어리, 3번 덩어리. 1번 덩어리는 주어가 오죠. 이번 경우에는 가장 단순한 I가 왔네요. I.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I 해보세요. 그러면은 I 이런단 말이에요. 직선으로 쭉 I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영어에서는 비록 한 단어라 할지라도 파도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1번 덩어리에 파란색 공의 위치 거기에 I가 왔으니까 당연히 파도를 타야 되겠죠. 자, 해볼까요? I 이게 아니라 이건 쭉이잖아요. I 이렇게 I. 처음에는 구분 동작을 아주 정확하게 딱딱 끊어서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연결 동작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테니스를 치던 탁구를 하던 농구를 하던 골프를 치던 간에 처음에 어떡합니까? 막 하면은 나중에 폼 배려가지고 나중에 실력도 안 나와요. 점수도 안 나와요.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구분 동작으로 딱딱 정확하게 이렇게 하다가 좀 익숙해지면은 부드럽게 아주 유연하게 연결 동작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또 순간적으로 공이 이쪽으로 온다 저쪽으로 온다 그러면은 거기서 순간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처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멋진 그런 폼도 나오고 멋진 자세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기초를 튼튼하게 구분 동작으로 간다 생각하시고요. 갑니다. 1번 덩어리 I 잘하셨어요. 나는이죠.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can speak English인데요. can speak English인데 can speak 그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English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English. 자, English 이러면 안 돼요. 한음을 올린다. 평소에 내가 중저음이다 그러면 특히 한음 그 이상을 올린다 이런 마음으로요. I English. 안녕하세요. 쇼박입니다. 이게 평소에 저의 말하는 음이라면 한음을 올리는 거죠. I English 이런 식으로. 요 방법대로만 차근차근 하시면은 영어가 금방 늘고 재밌습니다. 우리가 말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요. I 됐죠? English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 내가 평소에 나는 어떤 음으로 말하지? 대체적으로 원어음보다 음이 좀 낮습니다. 그러면 한음을 올리겠다. 그래서 I 이게 아니라 I 이렇게 좀 과장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되게 I 다음 English 됐죠? 근데 3번 덩어리에 a little이 나왔네요. 약간이란 얘기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어는 잠시 놔두고 little만 보겠습니다. little 이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선지를 보게 되면 두 개의 선을 보게 되면 한음이 더 높네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체적인 영어의 문장의 맨 마지막 단어는 높은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준을 잡고 가야 되니까 me, fa, I, me, English, me, little, fa 이렇게 되는 거니까 I, English, little 이렇게 I, English, little 됐죠? 그러면 2번 덩어리의 can speak English에서 can speak는 왜 놔두고 English 요것만 하고 또 a little에 어는 놔두고 little만 했느냐. 거기에 볼드체, 즉 굵은 글씨는 파란색 공이잖아요. 그럼 결국 I, English, little 이것이 바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단어들입니다. 볼까요? 다른 단어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I, English, little 뭐 영어를 한다는 얘기인데 조금 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파란색 공이 중요합니다. 왜죠? 그 파란색 공이 들어가는 위치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단어가 들어오고 그 파란색 공, 즉 I, English, little 이것들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단어다. 심플하죠. 이게 영어 문장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규칙성. 파도, 기호도 색깔이 다르죠. I, English, little 이 파란색 공에 해당되는 단어들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좀 이렇게 꾹 눌러주는 느낌으로 I, English, little 좀 강하게
각 덩어리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이게 꾹 이렇게 꾹 한다는 느낌으로 I, English, little 이런 식으로 뱉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덩어리에서 자, 영어를 말하다가 뭐죠? speak English죠. speak English. 그럼 이 두 단어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뱉어낼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 높이를 잘 보면 미세하지만 can과 speak와 English는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거의 같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파도 용어에 입문한다 했을 때는 이 미세한 차이는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같다, 높이가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한 단어도 파도를 탄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를 같게 놓고 가는 겁니다. 기준은 항상 파란색 공, 즉 파란색 단어, 파란색 공, 여기서는 English. 이걸 기준으로 딱 잡고 이게 미음이죠. 이걸 잡고 그거와 높이를 같이 간다. English 음에 speak가 쭉 따라 올라간다. 이런 느낌으로 speak English 이런 식으로 speak English 이러지 마시고 English의 높이에 같이 맞춘다. 이런 느낌으로 speak English, speak English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speak English. 다시 한번요. 되게 중요합니다. English 음을 미음으로 잡았잖아요. 강하게 파도를 타야 되는데 speak를 English의 음을 이렇게 따라 맞춘다는 느낌으로 갑니다. speak English. 그러면 높이가 거의 맞잖아요. speak English, speak English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발음에 대한 팁을 살짝 말씀드리면 speak의 크 사운드가 English 맨 앞에 이라고 하는 그 모음에 만나죠. 그럼 어떻게 되죠? 크 사운드는 크는 자음이고요. English의 이는 모음인데 이 자음과 모음이 왜 그러냐면 자음은 소리값을 나타내는 자식에 해당되는 거고 모음은 그릇인데 이 소리값이 모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이렇게 담기는 겁니다. 모음이 없으면 이 사운드밖에 안 되는데 이라는 모음이 만나니까 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speak의 크 사운드가 English에 탁 넘어가니까 speak 여기까지 하고 크는 English로 넘어갔으니까 Kinglish, speak Kinglish 빨리 연결하면 speak English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는 자 다시 한번 speak의 파도는 어떻게 타느냐? English의 미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맞춘다. 쭉 올려서 따라 맞춘다는 느낌으로요. speak English, speak English 이렇게 맞추면 되고요. 그럼 이게 두 단어로 말할 때는 이 두 단어는 영어를 말한다잖아요. 영어를 말한다. 그런데 speak는 말하다 동사잖아요. speak 앞에 뭐가 나왔죠? 이 can이라는 조동사가 나왔는데 이 can은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speak English에 이 can도 같이 음을 맞춥니다. can speak English, can speak English 이런 식으로요. 근데 잘 보면 미세한 음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걸 일일이 그걸 따지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일이 맞추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처음 입문 단계에서는 English의 기준음 미에다가 can speak를 다 맞춰서 간다. 그래도 큰 지장 없습니다. can speak English, can speak English, can speak English 됐죠? 그럼 3번 덩어리 가실까요? 가장 높은 음이죠 여기서. 그래서 farm입니다. little, little, little. 그럼 같은 경우는 굳이 파도를 탈 이유가 없고요. little에 쭉 따라 올라가는 거니까 a little, 이런 식으로. 그럼 연결을 해볼까요? I can speak English a little. I can speak English a littl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파란색 공은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단어다. 그럼 당연히 높고 강하게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파란색 파도 기호 각 덩어리의 기준이 되는 파도를 탄다.
I English little. 그런데 음은 me, fa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파란색 공에 해당되는 단어 앞에 단어들이 있을 때에는 미세한 음의 차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눈 딱 감고 음을 맞춘다. 어떻게 맞춘다? 그 기준이 되는 음에 쭉 따라 올려서 높이를 맞춘다는 이런 감각으로 하면 된다. 예를 들면 English, English, speak English, speak English. 음이 맞춰지죠? 하나가 더 왔다 그러면 can speak English, can speak English. 3번 덩어리 경우에는 little 문장 끝이니까 form이겠죠? little, a little. 어는 그냥 탁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a little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I can speak English a little. 그런데 이 문장이 입에 짝짝 안 붙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어디서 하느냐? 교재를 넘기시면 다음 시간 오리엔테이션 6강에서 왜 2 플러스 1 훈련법인가 2 플러스 1의 훈련법에 대해서 또 배워보겠습니다. Chopard's Pado English.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발음 그러는데요. 우리가 발음 그러는데 처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개별 단어의 발음에 신경 쓰다 보면요. 사람이 이게 주눅이 들고 문장을 시원시원하게 뿜어낼 수가 없어요. 뿜어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 쇼박의 구구단 파도 영어는 초스피드 말면트기를 지향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를 놓고 문장 만들기, 명확한 공략 목표를 놓고 그 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것들은 다 삭제를 해버리고 완전 지름길을 제시하는 학습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발음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문장을 전체적으로 음부터 잡자. 그게 바로 파도타기인데요. 그러면 위치 감각과 파도타기 감각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죠? 1번 덩어리, 2번 덩어리, 3번 덩어리 각각의 덩어리에서 파란색 공이 들어가는 그 위치, 요 위치 감각을 딱 잡고 그리고 그 파란색 공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기준음 파도를 타야 되고 파란색 파도기호 그리고 그 빈자리 어떤 단어들이 채워질지 모르겠지만 그 빈자리에 들어오는 단어들은 그 기준점이 되는 파란색 공에 해당되는 단어의 음높이에 맞춘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미음이죠, 미음. 아주 심플하죠. 그리고 문장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 farm으로 하나 딱 올려주고 그래서 미미 fa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미미 fa. 오늘의 예문이 뭐죠? 저는 영어를 약간 말할 수 있어요. 뭐죠? I can speak English a little. 구분 동작은 I can speak English a little. 위치 감각과 파도타기 감각을 결합해서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Chopard's Pado English.